프루셈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 전기 민족문화의 발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문, 역법의 발달, 의학, 무기 제조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은 농업은 중요시 여기지만 기술학은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걸까요? 조선 전기에는 조선의 당시 집권층, 관학파라고 불려진 이 성리학자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이 문화융성의 임금, 세종시대, 세종은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영실, 이천, 이순지 등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발탁해 그들이 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천문학은 농업과도 관련이 깊지만 왕이 누굽니까? 하늘의 명을 받아 천명을 받아서 임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정통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국왕의 권위와 정치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천문학과 관련돼서 세종의 일화가 하나 전해지죠. 계기일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관리의 말에 따라서 해가 가려지는 건 굉장히 불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태양이 가려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임금이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계기일식이 이루어진다고 한 그 시간에 일식이 안 나타난 거죠. 이거 하늘을 잘못 이해하고 하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임금에게 전한 거니까 당시 천문 관리는 목이 달아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죄죠. 하지만 임금은 영특한 임금 세종은 이건 관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고 그걸 계산하는 역법서가 천체 운동을 계산하는 역법서가 중국 것을 기준으로 했으니 우리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이 어찌 같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그때부터 역법서를 우리의 하늘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역법서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서의 편찬까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말만 하고 글은 전혀 안 쓰고 있었네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관학파들은 나라를 막 세웠기 때문에 부국강병에 관심이 많았고, 일반 정통적인 유학자들보다. 그래서 기술학을 무시하지 않았다. 기술학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도 노비 출신이지만 똑똑했던 천재적인 발명가 장영실 같은 사람을 등용하기도 했죠. 이천, 이순지 등의 과학자들을 발탁했다. 기술자들을 발탁했다. 천문을 관장하는 서운관 책임자는 재상을 그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천문 관측할 수 있는 간이대를 궁궐에 경복궁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기로서 혼의, 간의 등을 제작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의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우연히 평양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돌에 새겼고, 세종 때는 다시 또 천문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칠정산이죠. 칠정산 내외편. 당시 세계에서 자신들의 하늘을 보고 달력을 만드는 나라 몇 개나 됐을까요? 딱 3나라가 있었답니다. 중국과 아라비아와 그리고 조선.
그만큼 자신들의 하늘을 관측해서 자신들의 달력을 만든다, 역법서를 만든다, 대단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가서 역법서를 받아와야만 했었던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이 자주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우리의 하늘을 보고 우리의 일식과 월식 등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해, 달, 행성의 운행, 원리, 그리고 위치, 시각 등을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 내편은 지금 원나라의 지금 명나라지만 그 전에 이제 원이 만들었던 원의 수시력이라고 하는 역법서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해서 내편을 보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주성과 주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달력, 역법서 칠정산. 아이고, 5분이 지났네. 의학과 무기 제조 기술의 발달. 의학 분야에서도 당시 동양의학에 관한 서적과 이론을 모두 모아서 의학 백과사전을 편찬합니다. 의방 유취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맞는 우리의 약재, 우리의 산지, 성질 등을 정리해서 치료법을 밝히는 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땅에 맞는 약, 향약, 집성방. 중국의 의학 서적이 아니라 우리 땅에 맞는 의학 재료와 그 다음에 그것들의 산지는 어디고 성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한 책이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사군 육진을 개척한다는 건 다 아시죠? 여진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우리 땅으로 확정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그렇다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각종 화약 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도 무기 제조, 군대와 관련된 병서 이런 것들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화약 무기와 관련된 책자 총통 등록, 병장 도설 이런 책들을 편찬하게 되고요. 화약통을 장전시켜서 멀리 날아가서 터지는 신기전 이라는 이런 화야사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은 화차, 다양한 종류의 화차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 화차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까지 쓰니까 참 대단하죠. 나라 세우고 나서 200년이 지나서 일어난 전쟁 때까지 쓰이게 되니까 당시로서는 얼마나 발전된 무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약 무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알아둬야 될 사람, 최해산. 고려 말에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화약무기 제조의 달인이었던 최무선의 아들입니다. 최해산은. 그래서 조선의 세종 때 화약무기의 업그레이드에 큰 기여를 했던, 화포의 성능에도 개선에도 큰 기여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귀선은 이순신 장군 때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귀선을 만들 때 그 아이디어는 태종 때 만들어진 귀선이라고 하는 배, 판옥선, 귀선이라고 하는 이 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제 거북선이 그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때 나대용 등과 함께 거북선을 만든 건 맞지만 그 이름, 귀선이라는 이름은 이미 태종 때부터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병선 제조 기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과
이런 배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외구라든가 그리고 이어진 족 격퇴에 큰 도움을 줬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